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한편으론 이 글을 쓰는 것이 누군가가 알아볼까봐 조금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을 매번 듣고 저 역시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어린 시절 엄마를 일찍 여의고 아빠와 삼남매만 남았어요. 큰오빠 저 그리고 여동생 3남매였죠. 안타깝게도 엄마와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엄마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한 거였고 아빠는 그로 인해 몸이 불편해지셨어요. 사실상 일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때 제 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었죠.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충격인데 아빠마저 몸이 불편하게 되니 그때 당시 사춘기가 왔던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이 속상해져만 갔지만 저희 오빠는 15살, 참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소년가장이 돼버린 거였어요. 오빠는 저희 중에 어쩔 수 없이 철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 오빠가 너희 다 책임질 거니까. 그러니까 오빠만 믿어. 아빠도 저만 믿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미안하다. 이렇게 몸도 불편하고 내가 너네 짐이 아닌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어쩌다 너한테 이렇게. 그런 말씀 마세요. 옆에 있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큰 힘이 되는걸요. 이제 제가 책임질게요. 걱정 마세요. 오빠는 그 후 중학교를 자퇴하고 중식당 배달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어요. 새벽이면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용직도 하고 일이 없을 땐 식당 배달까지 하면서 저희를 입히고 먹였죠. 그때 당시 그런 오빠가 안타깝기보단 갑작스럽게 현실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더욱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빠는 그렇게 우리 두 자매에게 희생을 하였어요. 본인은 안 입고 안 먹더라도 저희가 사야 하는 것, 필요한 것들은 부족한 것 없이 사주었고 행여라도 엄마 없는 소리를 들을까봐 매번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깨끗해 보이도록 항상 옷가지를 깨끗이 빨아주었어요. 사실상 저희의 엄마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런 오빠의 품에서 저희 자매는 대학도 가고 취업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많이 힘들었지만 마음속 한편엔 오빠에 대한 고마움이 컸어요. 나도 이제 취직하고 결혼하는 거니까 오빠도 이제 우리 걱정하지 마. 이제 와서 늦은 걸 수도 있지만 이제 오빠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우리에 대한 죄책감은 접어두고, 알겠지? 이젠 우리가 더 잘할게, 오빠. 너무 고마웠어. 어떻게 그래.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은데. 전서방이 너한테 잘해야 할 텐데. 오빠는 그것도 걱정이다. 혹시라도 한부모 가정이라고 무시하진 않을지. 그런 소리 듣게 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이 악물고 너희한테 잘했는데 말이야. 당연히 알지. 이제 오빠 고생 끝났어. 지금이라도 오빠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할게. 이렇게 오빠가 희생만 하면 남은 오빠 인생이 없잖아. 난 오빠도 오빠 인생을 찾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오빠도 행복해질 거 아니야. 난 너희만 잘 되면 돼. 이미 엄마 돌아가신 날 마음 먹었어. 너희를 위해 살겠다고. 그리고 너희 시어머니 되실 분 보통이 아니시던데 따로 너한테 별 말씀은 없는 거지? 사실 그것도 매우 걱정되긴 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사연 있는 집 좋아할 사람들은 없으니까. 무작정은 아니지만 시어머니도 이해해주고 그래야 돼. 알겠지? 오빠는 너 믿는다. 당연하지.
다행히 재욱 씨랑 비슷하셔. 오히려 엄마 없이 컸다고 안쓰러워 하시는걸? 내 걱정은 이제 넣어두고 오빠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지. 제가 취업도 하고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오빠가 가장 걱정했던 것이 제가 혹시라도 시댁에 한부모 가정이라고 무시당하진 않을까 하는 것을 가장 걱정하였어요. 하지만 정말 힘든 환경에서도 저희를 위해 희생한 오빠에게 이런 것들을 절대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결혼은 허락받았지만 시어머니는 결혼을 허락하는 순간까지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은 원래 이미 점찍어둔 신부감이 있다고 했지만 남편이 한사코 거절을 했다고 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런지 저를 더 눈에 차지 않아 하셨는데 제가 남편과 그 여자 사이를 갈라놨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속상하게도 제 탓을 많이 하셨거든요. 남편 집도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지만 오래 일했던 식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꽤 오래 일을 했다고 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본인 집안은 굉장히 양반 집안이라고 하면서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는데 사실 어이가 없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정상인 여자를 데리고 오랬더니 엄마도 없어. 아빠는 불구야. 그렇다고 뭐 하나 확 잘하는 것도 없어. 내가 이런 며느리 볼 줄 누가 알았겠어? 내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 놀래 기겁할 일이야. 알겠니? 하필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올 일이니? 진짜 수치야.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저희 가족 그렇게 비하하시는 거 못 참아요. 그러니까 말조심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말이라도 못하면 그나마 덜 밉지. 피해망상이 있어서 그래 네가 모르겠니? 그래서 평범한 가정을 원한 건데 재욱이는 내가 골라준 짝이랑 결혼을 했어야지. 왜 하필이면 골라도 이런 애를 골라? 난 또 내가 소개해준 아가씨보다 얼마나 잘난 아가씨인가 기대했는데 에휴, 꼴랑 진짜 내 길을 의심했다니까. 엄마도 없고 불구아비에 딸린 형제들만 줄줄이. 아유, 속상해. 비록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단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제 앞에서 말씀 좀 조심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늘 평범을 강조하셨지만 솔직히 제 가정사가 평범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머님이 많이 미워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 오빠한테만큼은 이런 모습을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남편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살아보니 오빠가 우리한테 얼마나 희생을 한지 알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포기하면서 저에게 희생한 게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결혼하고 많이 깨달았고 그러면서 더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니 오빠에게 더더욱 고맙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그 어린 나이부터 오빠가 우리를 위해 희생했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우리만 이렇게 행복할 순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오빠를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빚을 갚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오빠도 꼭 본인의 인생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난 오빠한테 정말 잘하고 싶어. 친정 부모님 대신에 모든 걸 다 해줬고 지금까지 본인을 위한 삶이 없잖아. 오빠가 정말 이제 본인의 인생을 찾아서 살길 바래. 그러도록 나도 노력할 거고.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오빠한테 잘했으면 좋겠어. 그래, 얘기 들어보면
형님 정말 대단하시지. 걱정 마. 내가 더 형님한테 잘할게. 당신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잘해야지. 그러니까 당신도 걱정 마.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한테 상처 주는 것도 미안해.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엄마가 워낙 보수적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 의식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 그래. 내 엄마지만 너한테 진짜 미안하다. 면목이 없지 뭐. 아니야. 어머님 그러시는 거 이해해.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어머님 마음에 더 들도록 노력할게. 그러니까 자기도 신경 쓰지 마. 엄마한테도 내가 잘 말할게. 워낙 말이 안 통하시지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자. 알겠지? 내가 더 잘할게. 남편은 항상 저의 편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2년 정도 지났나 싶었을 때 여동생도 결혼을 한다고 했고 여동생도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저와 오빠가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막내 여동생 주눅들게 할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해 결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일도 하고 오빠에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 여동생이 혼수를 해주려고 했었지만 이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절대 안 된다는 식이었고 감히 본인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친정을 배불릴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도 나름 일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남편의 도움을 받지 않을 건데도 어머님은 지레 짐작하시며 펄쩍 뛰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럴지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기더군요. 네가 미쳤지? 네 동생 시집 가는데 왜 네가 혼수를 내줘? 너네 아빠가 불구인 거 내가 피해를 받아야겠니? 제가 제 돈으로 동생 혼수 하나 해주겠다고 하는 게 잘못인가요? 언니로서 선물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우리 재욱이 돈 들어갔을 줄 누가 알아? 너한테 간단한 혼수 하나라도 우리 아들 피와 땀이 들어간 걸 수도 있잖니? 절대 아니라고요. 제가 왜 재욱 씨한테 이런 민폐를 끼치겠어요. 절대 아니니까 걱정 놓으세요. 어머님 말만 따라 저희 딱 3남매 서로 아껴주며 자랐어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언니 노릇 하겠어요. 그러니까 왈가왈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없이 사는 것들이랑 상종을 하면 안 되지. 시집을 갔으면 출가 외인인 거지. 친정에다가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에휴. 너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결혼도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만 이럴 일이 있을까봐 싫었던 거야. 알겠니? 대바라진 것 같으니라고. 재욱이가 그때 내가 주선한 아가씨랑 결혼했으면 이런 꼴은 안 당할 텐데. 정말 어이가 없으면서 기가 막힌다 아주. 어쩌다 너 같은 게. 없이 자라고 힘들었지만 저 정말 귀한 딸이거든요. 어머님 말씀 좀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진짜 그래도 며느리인데 절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 그렇게도 좋으세요? 저 깎아내리면 어머님한테 얻어지는 게 뭔데요?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혔어요. 하지만 제가 번 돈 제 동생 혼수는 꼭 해주고 싶었고 그리하여 전 동생에게 냉장고를 하나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사건의 발단을 시작으로 시어머니의 구박은 점점 더 심해졌고 주말마다 저희 집에 일부러 오시더라고요. 제가 동생한테 쓴 돈이 무조건적으로 남편 주머니에서 나올 거란 생각했던 어머님은 주말마다 오셔서 아주 대놓고 저를 부려먹으셨습니다. 사실 어머님을 못 오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꾹꾹 참았지만 유치하게 짝이 없었어요.
내 아들 돈으로 네 동생 혼수 해줬으니까 너는 몸으로 때워야지. 안 그러냐? 이제 주말마다 올 거니까 내가 하라는 것만 해. 매일 밥 차리고 평일엔 우리 집에 와서 빨래도 좀 하고 청소도 해라. 그래야 내가 속이 시원하지. 이대로는 나 억울해. 몇 번을 말씀드리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그 정도 살 여유는 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석하시고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다 큰 성인이 돈 쓰는 건데 꼭 이러셔야겠어요? 제가 진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머니.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난 이대로 억울해서 못 참으니까. 내가 너같이 가정환경 엉망인 애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넌 감지덕지 해야 돼. 솔직히 결혼식에서 너네 아빠 쩔뚝대며 너 손잡고 입장하는데 내가 얼마나 얼굴이 나 뜨거웠는 줄 아니? 아, 진짜 선 넘으시네요. 저희 아빠 한 번도 창피한 적 없어요.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되신 건데 어머님은 나 뜨거웠다고요? 그래,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이 쑥덕대던지. 넌 너네 아빠니까 그렇다 치지만 내 아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 뭐 시간이 지났는데 난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래. 알겠냐? 맘 같아선 애 없을 때 이혼이라도 시키고 싶은데 재욱이 걔는 네가 뭐가 좋아서 이렇게까지 참고 사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정말. 하여튼 돈값 해야 하니 몸으로라도 때워. 정말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뭔가 상종을 할 수 없다고 해야 하나? 시어머니지만 정말 인격이 의심되었고 그래서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어머님의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계속 저희 아빠에게 불구다, 결혼 잘못시켰다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단 어머님이 원하신 것을 다 들어주기로 했어요. 주말마다 어머님이 오시면 늘 새끼 내내 차려드려야 했고 평일에 일이 일찍 끝나면 어머님네 가서 살림을 도와야 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님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아빠 생신에 다 같이 친정에서 밥 먹는 주말이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주말에 본인 밥을 안 차리고 제가 친정에 갔다며 대놓고 전화로 욕을 하시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를 오빠가 듣게 되었어요. 망할 놈의 기집애. 너, 내가 주말에는 무조건 너네 집 가서 밥 먹을 거라고 했지? 근데 내 말을 묵살하고 너네 친정에 갔니? 어머님,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야? 네 불구아비가 생일상은 받고 싶다냐? 아주 가지가지한다. 일반 사람 사는 거 다 하려고 하네 아주. 참나. 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어머님이랑 대화하기가 좀 그렇네요. 일단 끊을게요. 집에서 얘기해요, 어머님. 친정아빠와 식구들이 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퍼붓고 싶은 걸 참았어요. 그저 상식적이지 못한 어머니의 얘기에 정말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아빠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은 안 하셨고 오빠는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사는 걸 이제서야 안다는 느낌이었죠. 마지막 밥을 다 먹고 일어나서 가는데 오빠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동안 오빠한테 미안한 감정과 함께 정말 눈물이 와락 쏟아졌어요. 못난 동생 때문에 괜히 이런 꼴을 당하게 한 것 같아서요. 별일 없지? 미안하다. 오빠가 더 잘하고 너를 위해 더 뭔가를 했으면
그렇게 시댁에서 무시 안 당해도 되는 건데. 어? 아니야. 무슨 말이야. 아까 전화 통화 소리 들었어? 어머님이 원래 안 그러시는데 오늘은 심기가 안 좋으신가 봐. 미안해. 절대 내 동생들 욕먹이지 않게 크길 바랬는데 내가 부족했나 보다, 진짜. 미안해. 오빠가 다 잘못이야. 절대 아니야. 오빠가 왜 미안해? 내가 못나서 그런 거고 어머님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오빠 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버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전 집에 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모든 걸 다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잘 됐다는 식으로 비꼬았고 정말이지 인간 말종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이 대신 화를 내주었기 때문에 참았어요. 불구아비? 말씀 다시 해보세요. 그놈의 불구. 어머님은 정신 상태가 불구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막말을 그렇게 해요? 뭐야? 아, 참. 그래. 그래도 네 아비 그거 들었으면 됐다. 아주 통쾌해. 염치가 있으면 출가인인 딸을 왜 불러, 왜? 엄마, 그만 좀 해. 진짜 왜 그래, 창피하게. 원래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현미 보기 진짜 수치스러워. 엄마 그럴 때마다. 내가 틀린 말 했니? 맞잖아. 왜 하필 저런 애야? 너도 쟤한테 동화될까봐 내가 아주 겁이 나서 그래. 진짜 창피해. 다신 그러지 마요. 진짜 엄마가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진짜 엄마 다신 안 볼 거야. 알겠어? 그러니 조심 좀 해. 제가 더 화내기 전에 남편이 엄청 화를 내주었고 그러므로 조금 잠잠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드디어 저희 오빠에게도 꽃길이 펼쳐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오빠는 여느 때와 다르게 조금 긴장된 모습으로 저희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드디어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온 오빠에게 드디어 좋은 짝꿍이 나타난 것이었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행복했어요. 이렇게 너희한테 소개해 주려고 하니까 쑥스럽다. 인사해. 너희 새언니 될 사람이야. 오빠도 이제 결혼하려고. 어머, 오빠 너무 축하해. 세언니 너무 축하해요. 저희는 그저 오빠랑 둘이 알콩달콩 그냥 서로 아껴주는 걸 원해요. 오빠 너무 축하하고 진짜 잘 됐다. 무엇보다 오빠가 외롭지 않아서 너무 좋아. 고마워.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주책맞게. 어머, 드디어 우리 오빠 노총각 탈출인 건가? 아, 너무 축하해. 언니,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해요. 우리 잘 지내봐요. 알겠죠? 저희는 오빠에게 그저 좋은 짝꿍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게 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오빠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친정아빠도 그동안 오빠에게 지어준 삶이 정말 미안했는지 저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보다도 오빠가 결혼한다고 하니 오히려 더 좋아하셨어요. 전 그저 외롭지 않게 오빠 옆에 누군가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더군요. 그래도 형님이 좋은 분 만난 것 같아 너무 다행이야. 자기도 이제 한시름 마음 놓이지? 얼마나 좋아. 내가 다 기쁘다. 나 너무 마음이 놓여.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자기 때문에 행복한 만큼 오빠도 행복하길 바랬거든. 그런데 이제 곧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여태까지 그 어떤 것들보다도 제일 기쁜 것 같아. 자기도 내일처럼 기뻐해줘서 너무 고마워. 당연히 내일이면 내일이지. 형님 결혼할 때 뭐 해드릴까?
그래도 의미 있는 거 해드리면 좋잖아. 그렇지? 마음 같아선 진짜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럴 여유까진 안 되고 오빠 결혼식에 500 정도 축의금 하려는데 어때? 아, 물론 오빠 결혼할 때를 생각해서 따로 적금 들어놓은 거 있거든. 그걸로 하려고. 그때 자기 이름으로 들었었잖아. 돈은 내가 붓고. 아, 기억났다. 그래. 그게 좋겠다. 그러게. 마음 같아선 진짜 당신 이렇게 예쁘게 뒷바라지 해준 거 생각하면 모든 걸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서 형님이랑 처제한테 정말 잘할게. 걱정하지 마. 남편도 흔쾌히 축의금을 허락했어요. 전 그렇게 오빠의 결혼식이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었고, 적금 만기가 남아 있었지만 어차피 오빠가 언젠가 결혼할 때만을 위해 쓸 돈으로 적금을 들어놓은 것이라서 결혼식 전에 남편과 함께 해약을 하러 갔습니다. 15살 소년 가장돼 동생들 키워준 친정오빠 결혼식 날 축의금 500만 원을 인출하고 결혼식에 향했어요. 하지만 이 좋은 경사날 정말 대박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어디서 들었는지 저희가 은행에서 500만 원을 인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오빠 결혼식까지 쫓아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빠와 여동생과 함께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제 뺨을 내려치더라고요. 정말 찰나였습니다. 그리고 전 너무 무방비 상태로 당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날아가고 말았죠. 이런 말도둑년?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너 동생년 혼수해줄 때부터 알아봤어. 감히 우리 아들 통장에 손을 대? 너네 오빠 결혼한다는데 왜 우리 아들 돈으로 네가 생생을 내냔 말이야? 동생년 때도 그러더니 너 진짜 도둑년이 따로 없구나. 없이 자라더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사돈! 제가 아무리 사돈 눈에 병풍 같아도 어떻게 아비 보는 앞에서 제 딸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뭐예요? 당신은 빠져. 애들 크는 동안 뭐 하나 보탬도 안 되는 노인네가 뭘 나서길. 야, 이 도둑년아, 얘기해봐. 막말 그만해요, 제발.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나한테 이래? 나 진짜 당신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지금 이러는 거 후회할 거야. 얼씨구, 후회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에휴, 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니? 네가 나한테 무슨 수로 복수하려고? 너무 당황했지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뺨을 세차게 날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퍼붓기 시작했고, 저와 시어머니가 서로에게 퍼붓고 있을 그때 시모의 말년 인생에 기막힌 반전이 펼쳐지고 말았죠. 오빠가 결혼할 신부, 즉 제 새언니가 신부 대기실을 가다가 저희 모습을 본 것이었어요. 그 후로 이야기는 완전 반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언니의 말에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말았던 거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 노망이 나도 정도 것이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당신 절대 용서 안 해.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를 부려? 그리고 이 돈이 재욱 씨 거라고? 내 돈 내가 한다고 했잖아. 도대체 왜 자꾸 당신 아들 돈이라고 하는 건데? 나 절대 이번 일 조용히 안 넘어가. 안 하면 어쩔 건데? 네가 감히 나한테 대적을 해? 네까지 것이? 네 돈이 우리 재욱이 돈이지 아니냐? 아, 500이라니? 아, 진짜 이거 완전 막장 아줌마구만.
저기요. 어머, 아줌마, 나 몰라요? 아, 참나. 나 아줌마가 일하는 식당 건물주. 아니, 당신이 왜, 설마, 지금 이 불구 집안에 시집 가는 게 당신이라고요? 아, 참 기가 막혀. 그럴 리가. 아니, 건물주가 왜 뭐가 아쉬워서 이런 정상적이지 못한 집안에 시집을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아가씨가 얼마나 아까운데. 나 진짜 TV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대놓고 무식한 인간은 살다 처음이네. 지금 불구 집안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님 보고? 아, 기막혀. 당신 같은 정신사상을 가진 아줌마가 불구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 아가씨, 참아요. 내가 처리할 테니까. 원래 이런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해결할 테니 아가씨는 마음 좀 추스르고 있어요. 아셨죠? 아니, 난 신부 아가씨랑은 할 말 없어요. 전 얘랑 얘기할 거고, 아가씨도 이제라도 얼른 도망가. 혼인신고하면 끝이라고. 뭐라니 정말? 상종을 하면 안 되는 인간이구먼. 아가씨, 어떻게 참았어요 그동안?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새언니는 어디론가 금세 전화를 했고, 새언니 건물에 새를 들어 식당을 하는 식당 주인은 곧바로 저희 어머니를 해고했어요. 시모의 말년 인생에 기막힌 반전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본 남편 또한 시어머니를 끌어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후 저희 오빠 결혼식은 무사히 마치고 그 후에 새언니는 본인 결혼식을 난장판을 만들었다며 시어머니를 고성방가죄로 고소했어요. 알고 보니 새언니는 집 자체가 임대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는데 오빠도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몰랐고요. 여유 있는 집안에 살다가 저희 오빠 심성 하나만 보고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희 오빠에게 좋은 연분이 나타난 것만 같아 고마웠습니다. 새언니 덕분에 오빠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었거든요. 걱정 마요, 아가씨. 나 오빠 진짜 너무 사랑하고 오빠가 겪었던 아픔 다 이해해요. 내가 이제 오빠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그 사람 쉬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만 믿어줄래요? 아버님도 극진히 모실 거고요. 전 오빠 심성이랑 책임감 하나 보고 결혼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세상도 좁지. 어떻게 우리 건물에 새들어 가게 하는 집 종업원이 아가씨네 시어머니일 줄이야. 그러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오빠 이제서야 행복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다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절 이해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새언니한테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희 오빠랑 늘 행복하길 꼭꼭 바랄게요, 언니. 새언니 덕분에 아주 크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말년에 경찰서에 진술하러 들락날락해가며 진술을 하여야 했고, 남편 또한 이젠 어머니와 손절하겠다며 절연을 선언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절연을 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그럴 수는 없다며 계속적으로 매달렸는데 늘 그토록 무시한 저에게까지 울며불며 애원하더군요. 참 웃기죠? 그렇게 저를 깔보고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렇게 행동하는지 정말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동등한 건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깔보다가 결국 이렇게 큰 코를 다치게 된 것이죠. 내가 이 나이에 오래 일한 가게에서도 잘리고
지금 재욱이도 나 안 본다고 하는데 어쩔 거야. 그리고 너네 새언니가 그렇게 부자라면서 왜 말 안 했니? 그럼 또한 말은 달라지지 않겠니? 너희 집에 그런 재벌이 들어오는 거잖아. 우리 이제 잘 지내보자. 내가 너한테 그동안 그랬던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앞으로 모녀 사이처럼 잘 지내보자. 웃기고 있네. 모녀 사이? 그동안 우리 집안 그렇게 깔아뭉개놓고선 이제서야 이해하라고? 당신 미쳤어? 우리 새언니 억수로 부자라니까 본인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나 보지? 재욱 씨가 당신 한 번만 더 본다고 하면 재욱 씨랑 이혼할 거야. 이참에 아예 혼자 한번 외롭게 살아보라고, 눈 감을 때까지. 뭐라고? 어떻게 그래? 아니, 우리 재욱이가 날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너네 새언니가 건물 주면 우리 아들 뭐 하나 차려주든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정도 능력 되잖아. 내가 일했던 식당 건물이 아주 어마어마하다고. 참나, 세상에 어떻게 물었대? 당신이랑은 상관없지. 돈이나 물어, 고성방 같지. 그리고 이제 다신 연락하지 마. 무식해가지고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당신보다 조금 못난 것 같아 보이니 그렇게 날 멸시했어? 이제 나도 꿈틀할 거니까 두고 봐. 절대 용서 안 해. 인간이 인간다워야지. 그러니까 합의를 보자는 거야. 내가 그동안 미안했으니까 재욱이한테 말 좀 잘해라. 그리고 너도 좀 너그러워지고, 알겠니? 아니, 그렇게 못하겠는데? 절대 잊지 못해. 불구 집안이라고 하더니 정신병 심한 당신은 병원에 입원할 수준이야. 이제 끝이고 우린. 시어머니는 끝끝내 악다구니를 써댔지만 경범죄로 인한 벌금과 함께 아들에게 손절을 당했고, 동네에서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전부 소문을 내는 바람에 아주 악당 시어머니로 낙인이 찍혀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동안 모든 것을 지켜봐온 당사자로서 정말 어머니 소리만 해도 치를 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고소하게도 그동안의 일로 모든 걸 잃으셨고 완전 철저히 혼자가 되셨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정말 결혼식 때 그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시어머니가 용서가 되지 않는 나날입니다. 다신 안 봐. 우리 엄마가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 사실 실망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진짜 어리석었어. 진짜 미안하다. 아니야. 당신이 뭐가 미안해. 나야말로 참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당신한테 상처 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은데 다시 못 볼 것 같아, 어머님. 당연하지. 나도 안 볼 거야. 내 엄마 아니야, 이제. 그렇게 약자한테 그러시는 분인 줄 몰랐어, 정말로. 살다 보면 나아지겠지 했지만 이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절대 걱정하지 마. 알겠지?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소문엔 중간에 슈퍼만 가도 슈퍼 아주머니가 왜 그랬냐며 훈계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웃기죠? 본인도 본인이 하는 짓이 창피한 짓을 아는지 요즘엔 슈퍼도 돌아간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절 끈질기게 괴롭혀온 시어머니의 말로였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오빠와 새언니는 몸이 불편한 아빠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조차도 아빠 때문에 새언니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지만 아빠는 몸만 불편하지만 늘 저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새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천사 같은 언니였어요. 오빠는 새언니를 만나 지금 제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빠가 고생한 만큼 오빠의 삶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언니를 만난 것이 제일 축복인 것 같아요. 더구나 새언니네 집 사돈 어른들께서도 딸이 하나인지라 오빠같이 책임감 많고 성실한 사이를 얻게 돼서 너무 좋다고 늘 말씀하신답니다. 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게 저 역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많이 했고요. 글을 쓰다 보니 저희 오빠와 새언니한테 또다시 고마운 마음이 듬뿍 드는 날이네요. 얼른 글을 쓰고 오빠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